일본 최대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대규모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제철이 내년 4월까지 일본 국내 16개 제철소, 제조소를 6개로 대폭 정리한다고 12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포스코의 철강 관련 기술을 전수해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회사인 니테츠 니신제강과의 합병으로 인해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번 개편안으로 전국 14개 제철소를 4개 제철소로 통합하고 개별 생산 공장을 2개 사업부로 묶어 6개 조직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일본제철은 철강 원료 수급 문제, 해외 철강 기업들의 대형화와 기술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하지만 산케이 신문 보도는 조직 개편의 이유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태풍 15호 파사이가 일본 치바현을 강타하며 수십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치바현에 있는 일본제철의 기미스 제철소는 비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한 바람에 의해 2개 제강 공장 중 한 곳에서 70m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며 새로 복구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기미스 제철소에 낙뢰 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에는 히로시마현 구리에 제철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제강 공정 일부가 정지되는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조업 중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미스 제철소는 복구에 6개월, 구례 제철소는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일본제철은 주력 제품인 강제 가격이 하락하는데 원료 가격은 상승하면서 경영난이 심해졌고 올해 강력한 태풍이 연이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며 공장 피해가 매우 큰데 공장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장 정리와 함께 사업 거점을 통폐합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2019 회계년도 이익을 1,500억 엔에서 1,000억 엔으로 전기 대비 7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제철은 일본 국내 제철소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일본 내 16개 제철소와 제조 공장을 6개로 대폭 정리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철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 조선산업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철강 산업도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철강 산업 세계 1위인 중국이 원재료인 철광석을 빨아들이면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철강 관련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대제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포스코는 해외법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 동국제각은 올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동부제철은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단행한 지 3달 만에 영업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실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과잉 공급과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성장 둔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철강 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2020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타사에 지더라도 다른 곳에 지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내부에서의 발목 잡기로 큰 손해를 봐왔기 때문에 다른 곳을 동지로 생각함으로써 바보 같은 일에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생각외로 효과가 클지도 모른다. 최적 생산체제를 성역 없이 재구축하지 않는 한 한중, 특히 한국을 전혀 이길 수 없게 된다. 어쨌든 발표대로 조직 개편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은 확실. 여러 차례 인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기술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발생하고 있는 사고 관련은 경영자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경쟁사가 너무 많아서 국내 싸움으로 피폐해져 세계와는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독점금지법 등은 폐지하고 체력 있는 회사를 만들게 해줘야겠네요. 재편도 하지만 차에 대한 철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고품질 강제 제조 기술도 설비의 노후화로 힘들 것 같다. 이것으로 설비 투자나 특허를 포함해 해외 고로를 이길 수 없다는 증거가 밝혀졌다.
이제 전혀 맞설 수 없고 매각이나 재편의 반복. 일본에서 철을 만들어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 일본 제철에 한정되지 않고 철강이나 자재 등 기간 산업이 미중 냉전의 영향으로 애처롭기만 합니다. 미뤄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고 요즘의 재편 속도는 이상하리만큼 빠르다. 과거에 인근 국가에 아낌없이 제철 기술을 공여해왔고 거기에 더해 덤핑 판매의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아니한 기술 공여는 나중에 일본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학습했으면 좋겠네요. 조선과 제철은 재벌 해체 때문에 쪼그라져 버렸다. 중후장대 산업 대표의 쇠락, 중국이나 한국의 수량으로 지더라도 부가가치를 매겨 고수익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다. 있는 것은 기술뿐 재팬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든다. 이번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작년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 철강 산업이 아직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합병을 단행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요타처럼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